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고 다시 한 번 더 깜짝 놀라게 끌어올려 주고 있어요. 힘은 좋죠.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 지금 기각, 잠시 후에 제가 이 뉴스도 소개시켜 줄 건데, 이 판결의 기각이 이 소송의 기각이 영향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체크하느냐가 제가 오전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떠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 외에도 제가 코인 파일 하나 드려요. 그러니까 정보도 받고 그리고 이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 코인은 참 오묘해요. 오묘하고 주식과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꼭 이런 걸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가 다 있고요. 기본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또 제가 드리는 정보 함께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을까 말까 막 망설이신 분들 일단은 받아놓고 보는 게 장땡입니다.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장땡은 좀 그런가요? 자, XRP 보겠습니다. XRP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를 찍었습니까? 3,420원을 찍었고 저가는 3,311원입니다. 지금은 3,414원, 1.52% 끌어올려줘요. 그러니까 어제 많은 하락을 했죠. 6% 이상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장 시작하고도 눌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려주면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어디서 멈췄느냐가 중요했죠. 지금 보면 여기 라인을 멈췄어요. 이 부분 종가에도 마찬가지고 종가에서 눌렸지만 3,315원, 그러니까 여기는 3,311원이지만 3,300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300원. 이 3,300원 라인이 중요한 라인. 그러니까 이 기각 소송에 대해서 이제 기각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양측이 SEC와 그리고 XRP가 기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각을 시켰어요. 근데 판사가 마음에 안 든 거죠. 내가 판결을 내렸는데 왜 너희들이 알아서 합의 보고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신청하느냐 하면서 기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따라라 라는 거예요. 절차를 따라라. 미국 법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과 좀 틀립니다. 그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절차를 따라라 하고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나오니까 악재죠. 악재입니다. 눌렸어요. 눌렸는데 버텨냈다. 3,300원을 버텨냈다. 이 얘기는 여기가 어떤 라인이다? 고래들이 들어온 라인인 겁니다. 이것만 알고 가면 좋죠. 이 고래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였죠. 이 ETF 나온다, 뭐 ETP 나온다, 뭐 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는 이 법으로서 끝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고래들은 들어왔어요. 매집이 들어왔죠. 매집이 들어온 게 3,300원, 그러니까 저점을 높인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 라인이었잖아요. 이 박스권이었어요. 이 박스권에서 계속 좀 치고받고 했던 부분이 얘네들이 끌어올려서 상당히 이 정도 끌어올린 거지만 계속적으로 끌어올렸지만 여기는 이제 수익권이었고 여기는 수익권이었고 이 3,300원 라인이 상당한 매집 라인이 되었던 거예요. 고래들이 매집 단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 3,300원을 밑으로 내려가면 얘네들은 손해입니다. 그럼 손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부분을 지금 투입이 되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거래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고래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눌렸으니까 당연히 이 바닥권에서 또 눌렸으니까 얘네들은 또 들어와요.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좋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지켜봐야 된다. 이거 계속적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다. 어디서 멈추고 가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오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고 이것을 우리가 잘만 체크하고 가도 정말 큰 승산이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것을 그래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보 꼭 받으셔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럼 뉴스를 잠깐만 보면서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XRP 대 리플 SEC 소송이 최신 판결로 큰 차질을 빚으면서 지금 6% 하락을 했다라고 나왔죠. 6% 하락했을 때 이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자, SEC와 리플랩스 사이에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이 새로운 절차적 발전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해결이 지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이것은 이제 곧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이것을 우리가 예측을 했죠. 하지만 이게 토레스 판사의 기각으로 인해서 조금은 지연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취소된 게 아니에요. 취소된 게 아닙니다. 절차를 안 따라서 이 토레스 판사가
기각을 시켰던 거지 절차를 따라준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이 그리고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이 소송들이 빨라집니다. 왜냐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ETF가 기다리고 있죠. ETF. 뭐 ETF 선물이야 나오는데 정해져 있으니까 나오는데 현물이 문제인 거예요. 현물 ETF가 나오려면 이 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 ETF가 나오기 위해서 빨리 이게 실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바빠졌습니다. 얘네들 둘 다 바빠진 건 맞고요. 자, 이 리플하고 이 사건을 해결할 상호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2순회법원 항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소부터 취소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항소를 취소 안 하고 먼저 이 합의금부터 조정해달라라고 했고 또 이 기관 판매 금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제해달라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먼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이게 끝나야 이제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먼저 들어간 거예요. 먼저 들어갔던 부분 좀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게 연방 민사소송 규칙 62.1에 따라서 제출된 이 동의서가 법원이 리플에 대한 금지 명령을 기각하고 1억 2,500만 달러 민사 벌금을 5천만 달러로 줄일 것을 요청했고 이게 토레스 판사가 관할권이 회복되더라도 법원이 여전히 신청을 기각할 것이라고 판결을 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판결을 내렸는데 왜 너희들이 알아서 합의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이 신청을 하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 법원이 관할권이 회복된다면 법원은 또 당사자의 신청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한 거. 이 부분이 이제 힌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신청 절차가 절차대로만 가면 된다는 얘기죠. 절차대로만 가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차를 따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서거든요. 이게 좀 작게 됐군요. 이 두 가지 문서를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인터넷 화면상 그런데 핸드폰으로 보시면 좀 크게 보이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기술적 근거로 거부된 합의의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SEC와 리플이 25년 5월 8일 날 합의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또 이 조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금지명령 무효화 이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금지명령 무효화 바로 기관 판매 이런 승인 조건으로 민사처벌을 60% 줄이는 것을 포함된 부분이었는데 양측이 이 제2순회법원의 파기환송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지시적인 판결을 위한 공동 성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통해 토레스 판사가 협회 합의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던 부분이었죠. 그러나 이 토레스 판사는 지금 적정한 절차가 연방 민사 소송 규칙 60에 따른 구제를 필요로 할 때 신청이 부적절하게 합의 승인이 구했다고 결론을 지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한 대로 안 했어 너희들 그 얘기예요. 혼난 거예요. 둘 다 양측 다 혼난 거고 이제는 이것 또한 다시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재를 뚫었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악재는 악재니까 이 법원은 또 당사자의 금지 명령을 무효하고 또 벌금을 수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 부담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희들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지금 규칙 60에 따라 요구되는 높은 임대값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이 그동안 규칙을 60을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지적을 하던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리플의 다음 단계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다음 단계가 궁금하고 이 리플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24시간 동안 6.6% 하락했고 2.39달러까지 거래됐어요. 이것은 2.6 이상을 상승한 뒤에 눈에 띄는 회복 직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피해가 덜 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와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판결의 범위를 명확히 해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오늘의 순서대로 리플의 승률을 바뀌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이 이긴 거는 바뀐 게 아니다. 즉 엑스알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고 이 문제가 절차상 문제고 또 이 리플의 교차 항소가 기각 메커니즘에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적 승리를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직 이 법적으로는 리플이 승리한 건 맞다라고 자꾸 말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법원에 대한 절차를 따라준다면 그리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제2순회 법원의 공식적인 이게 항소 양측의 맞항소가 들어갔었잖아요. 맞항소가 이것을 60일 연기한 부분이었는데 이걸 먼저 종료를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파기 요청을 먼저 하고 나서 토레스 판사에 신청을 하면 이것은 완벽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법적 공방이 끝나면 당연히 이런 눌림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이 16일이잖아요. 오늘이 16일입니다. 19일 날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선물 ETF가 출시합니다. 그것도 어디서? CME에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여기서 선물거래소가 출시해요. 이 부분에서 당연히 호재가 터지고 있는데 호재가 터질 부분에서 이런 악재가 쏟아졌다. 그럼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겐 기회가 완벽하게 왔다라는 것이고 이 19일 전에 이런 한 번의 눌림이 이런 것으로 눌렸다. 그러면 오히려 더 다행이죠. 오히려 다행이고 우리가 이것을 캐치하고 간다면 정말 큰 수익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악재면서도 우리한테 투자자로서는
호재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XRP ETP, ETF 이거는 상품이죠. 상품 증권이 아닙니다. 이건 상품이 XRP를 주요 금융 시스템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라고 나왔고, 이런 부분이 지금 리플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이에요. 호재가 있는 부분, 또 리플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이 스메케가 얘기한 건데, ETP가 XRP를 구조, 감독, 확장성을 갖춘 주요 금융 시스템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이런 관찰이 또 알트코인 규제 시장에 점점 더 통합되는 방식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 스메케가 공유한 문서에 따르면 지금 암호화폐 ETP,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 거래 노출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접근은 또 규제를 받는 증권거래소와 기관 등급 투자자를 통해서 이 구조화하면 ETP를 규제되지 않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ETF 전에 ETP가 계속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해 왔고, 그리고 또 이게 또 1대1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게 또 상품의 기존 금융과 또 디지털 금융 간의 격차를 해소했던 부분. 그리고 또 투자자에게는 이게 이런 모델이 지갑 또 개인 키에 같은 규제되지 않은 거래소와 또 상호 자금 같은 포켓성에 암호화폐를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바로 XRP의 구조화된 금융 프레임워크의 진입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역사적으로 이 투기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여겼던 XRP가 이제는 투명성과 또 표준화를 우선시하는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 또 ETP가 XRP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에 대한 대대적인 추진이 나타나고 있고, ETP에서 지금 ETF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고, ETF 이 현물 상장지수 펀드가 나온다면 더욱더 큰 이제는 기관의 유입이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CME 상장, 이 선물 상장이지만 이것도 당연히 기관이 유입이 많아질 겁니다. 많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리플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법적 공방은 어차피 리플은 법 공방이 끝난다는 것은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끝난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법적 절차만 지켜준다면 다시 좋은 흐름 상승 궤도를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흔들림, 또 그리고 끌어올림이 우리가 리플의 힘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시장이 뒷받침되기도 해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좋은 흐름이 가고, 또 특히 이 도지코인도 어제의 눌림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는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더 이 이제 지지 라인이었던 이 부분이 저항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저항, 그러니까 3,440원, 3,450원 정도 보시면 좋아요. 여기를 뚫고 다시 재진입을 해준다면 주말은 다시 이 하락폭을 줄이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잡고 가신다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고요. 제가 이거 다 하나하나 지금 현재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를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정보는 영상 하나 더 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들어오셔서 정보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잡아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비중과 구간, 비중을 어떻게 나누고 들어가느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시드머니 확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금 확보죠. 왜냐면 시장은 이렇게 눌렸다 가요. 이런 이제 악재성 뉴스가 나오던 6% 이상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더 끌어올려주고 있는 현재 시점. 그러니까 6%에서 떨어졌다가 지금 끌어올리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잡았다 해요. 그럼 벌써 3% 정도 먹고 가는 거죠. 3% 이상을. 이런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도 이 비중을 잘 나눠서 시드머니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게 된다면 이런 공략을 해요. 그럼 당연히 코인의 개수 늘리죠. 단가 낮추죠. 그럼 자연스럽게 수익이 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릴 거고요. 또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도 어렵죠. 이 타이밍 잡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이때는 무조건 사셔야 되고 이때는 무조건 파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해드릴 거니까, 제가 드리는 대로 정보대로 그대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드린 정보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판단을 가셔도 되는데, 제가 드린 정보가 다 나을 것 같아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보다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되는 거고, 또 계속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꼭 제가 드린 정보, 저는 아시겠지만 가는 걸 길게 쭉 갈 겁니다. 이렇게 잡아드릴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리고,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자, 링크는 이렇게 보이고요.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정보 다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이것은 다 무료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만 내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은 비가 좀 오락가락해요. 막 비가 막 쏟아졌다가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비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